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IBF 학사회 유튜브 아하기우입니다. 네. 저희 4화가 1, 2부로 나눠서 이제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오해 없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해 없이 들어 뭐 이런 네. 거. 네, 죄송합니다. 네. 끼어들면 안 돼. 네. 네네, 저는 뭐 리액션 하지 않고 제 갈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응들을 신경 쓰지 않고, 네. 네, 저희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저희 포맷을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체험 평론가님을 모시고, 또 영화 이야기를 진행한 후에, 그리고 꼬마저씨를 모시고, 또 책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간단하게 또 오늘 모인 분들, 네, 저희 오랜만에 뵀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해 없이 자기소개 해주실, 네. 네. 꼬바저씨입니다. 간단 네, 꼬바저씨.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멋지시 시원하신, 네. 네. 산에 돌을 닦고 있는 보노보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하셔야죠. 이렇게 돌을 닦고. 안녕하세요. 채은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내추럴한 뒷 배경을 가진, 네, 사회자, 네, 불량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바로 저희 채은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어떤 영화 추천해 주실지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은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고요. 저는 오늘은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패터슨이라는 작품은 2016년에 제작됐고 2017년 뭐 이쯤에 개봉이 됐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까요? 세 분 다 보고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불량 학생도 불량하지 않게 오늘은 또 다 보고 오셔서 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패터슨을 만약에 저보고 사실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이 시간 영화 선정하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왜냐하면 정말 일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수다 떠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영화 보고 싶을까 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기분 좋게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겸사겸사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패터슨을 만약에 저보고 한 줄 감상평을 써라 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요청하신다면 시를 쓰고 시 속에 살고 또 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영화 그리고 이미 시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량 학생님 다시 해보실까요? 그럼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열심히 계속 그냥. 이런 형태의 질문은 또 신선한. 그러게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한시도 해볼까요? 긴장할 수 없는 네. 시를 쓰고 시 속에 살고 그다음에 시 속에 살고 요 세 번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미 시인 영화 요렇게 네. 혹시 세 번째 해주세요. 생각나시는 분? 두 분 중에? 세 번째 꼬바지 씨 생각나세요? 또 넋 놓고 있다가 딴소리 주시는 거. 나한테 안 물었다. 네. 이거 뭐지? 이미 시가 된 영화 이거는 기억나는데. 동공지진. 네, 다시 해드릴게요. 시를 쓰고 시 속에 살며 시가 된 사람들. 그리고 네. 이미 시인 영화. 라고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한편의 시 같아요. 시를 분석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딱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시만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찬잔히 음미하고 결국 저는 시는 이미지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를 쓸 때 왜 심상, 이미지 이런 걸 국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건 시각적 이미지지, 청각적 이미지지, 뭐 이런 공간갑적 이미지 이런 거 막 배웠는데 사실 결국은 이미지로 남는 거거든요. 그게 음악으로 소리로 들리든 아니면 어감으로 남든 아니면 정말 색깔로 남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를 만들어내는 이미지이고 그게 심상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시가 우리에게 주는 뭐 유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상의 어떤 포인트들 충분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이야기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서사가 있어서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뭐 스릴러나 뭐 범죄물 같은 경우 사건을 정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는 정말 시 같은 영화여서 이미지를 남기는 것으로 충분히 제 할 일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시가 왜 이 영화가 그 자체로 이미 시라고 말씀드렸는지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올리셨던 이미지나 아니면 지금 영화 보신 지 조금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조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한두 가지, 몇 가지도 괜찮아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되게 잔잔한 이미지인데 그 안에의 그 무늬 같은 독특한 줄무늬와 검은색과 하얀색의 그 땡땡이. 네, 얼룩말 무늬 같은 네, 맞아요. 피고 정말 그 이 영화에서의 뭔가 굉장히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의 굉장히 톡 튀는 그게 음. 영화 끝나고도 이 이미지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또요? 다른 저는 뭐 남는다고 하면 그 초등학생 여자애였나요? 중학생이었나요? 아무튼 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되게 뭐랄까 뭐 대단치는 않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네, 예, 뭔가 되게 독특한 기분? 네.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른이고 물론 뭐 패터슨이 뭐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지만 그 초등학생이랑 시 얘기를 막 나누고 그 시 심상들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 아이. 맞아요. 네. 저는 패터슨이 이제 주인공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그때 그 표정이 이제 주인공 얼굴이 클로즈업 네. 되는데, 그때 이게 약간, 이렇게 대놓고 듣는 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웃는다던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표정들이 좀 기억에 이미지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듣는 척하면서 듣고 있는 네. 그게 택시 기사 아저씨와 버스 기사 아저씨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네, 택시 기사 아저씨 맞네요. 계속 대화하고 말을 거는데 네, 말하기 싫은데 자꾸 저 말 걸고 막 정치 그렇게 얘기하고 막. 네, 굉장히 1대1 관계 같은 네. 그런 걸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제 영향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패터슨 기자님께 듣는 거죠. 저는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런 메모들을 남겼어요. 문자 이제 메모들을 남겼는데요. 꿈, 그다음에 쌍둥이, 은코끼리,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아까 이제 훈우군님 말씀하신 네. 블랙 앤 화이트. 그 색상이 강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구멍난 원형의 이미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기도 하고, 언어 유희, 그리고 이름들. 이런 이제 메모들을 남기면서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는데, 일단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의 영화 패터슨이 어떤 영화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패터슨은요, 미국 뉴저지의 패터슨이라는 도시에서 버스 운전사 패터슨 씨가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무심한 이름 같지 않나요? 그렇죠?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 씨예요. 그러니까 일산에 사는 김일산 씨, 뭐 네. 진주에 사는 김진주 씨,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에 살고 진주에서 태어난 김진주 씨처럼 되게 이런 느낌인데 되게 무심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패터슨 씨는 틈틈이 시를 씁니다. 근데 패터슨은 또 시집 제목이기도 해요. 이 패터슨이라는 곳에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이 쓴 책이 살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옛날에 19세기죠 아마도. 근데 이 시인이 쓴 5권짜리 시집의 제목이 패터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패터슨은 버스 드라이버죠. 이 패터슨이라는 시를 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시를 썼던 시인인데 지금 이 주인공 패터슨 씨는 운전기사인, 운전 드라이버인 시인이에요. 그죠? 뭔가 또 유사한 점이 있고 둘 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좀처럼 이곳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버스 드라이버인 패터슨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윌리엄스가 어떤 시를 썼냐면 격식을 벗어난 시를 썼답니다. 운율과 격식을 벗어나서 굉장히 이제 그 일상을 자기의 고향이기도 한 이 도시의 일상을 관찰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시를 쓴 그런 작가로 이제 시인으로 유명한 그런 시인이죠. 평범한 시어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패터슨을 연기한 제가 아까 이름들이라고 이제 그 메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터슨을 연기한 이 배우의 이름이 뭔가요? 꼽아주실 이름이 뭐죠? 이 배우 이름이? 아담 드라이버요? 네, 맞아요. 네.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입니다. 네. 네. 이거 네. 되게 장난 같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마치 캐스팅에 짐 자무시가 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아담 드라이버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배역이긴 한데요. 드라이버인 아담 드라이버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또 캐스팅부터 뭔가 시적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패터슨, 뉴저지 패터슨, 그러니까 뉴저지 패터슨의 패터슨 씨, 드라이버 패터슨, 아담 드라이버, 패터슨 드라이버 패터슨. 이런 이제 굉장히 말장난이 가능한 그런 이름이고 이 시인의 이름을 가지고 패터슨의 아내인 로라는 장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라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패터슨이 카를로 윌리엄스 뭐 이런 식으로 카를로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장난을 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그냥 들어도 헷갈리죠. 뭐가 맞는지. 네. 어쨌든 이 패터슨이라는 이름은 도시의 이름이면서 드라이버의 이름이면서 또 뭐요? 시집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패터슨은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은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인이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도시가 뭐가 됩니까? 시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도시가 시집이에요. 그럼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시가 되는군요. 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도시에 이르는 요소들은 사람들 자체가 시어가 되고 낱말이 되고 식구가 되고 시 한 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은유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움직임이나 모든 문장 혹은 등장하는 사람들 요소들이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라라는 패터슨의 아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로라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인 페트로르카의 아내의 이름이래요. 이 로라는 페르시아계 여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문양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로라 자체가 이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고, 결국 거리와 사람들이 시어가 되고, 식구가 되고, 낱말이 되고,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버스 기사인 패터슨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시를 만나고 시어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시를 쓰는 일이잖아요. 만나는 일인데 온통 시와 이름들 그리고 식구들로 둘러싸여서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쓴 모든 시는 로라를 위한 시였다고 이제 로라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터슨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 이야기를 시로 쓰잖아요. 며칠 동안 썼다 지우고 했던 이 시, 패터슨이 쓰려고 했던 시 결국 로라를 위한 이제 사랑 시였는데 페트라르카에게 아마 로라가 그랬을 것처럼 패터슨에게도 이 아내 로라는 영감이 되고 시의 원천이 되는 것, 뭐 예술 자체에 대한 은유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예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패터슨이 며칠에 걸쳐서 수정하고 있었던 그 시가 사랑에 관한 시였거든요. 근데 혹시 생각나세요? 그 성냥갑을 가지고 성냥갑에 나오는 그 뭐죠? 블루모라고 돼 있는? 네네, 무슨
네네, 뭐 있잖아요, 그죠? 네모난 그 성냥갑에 블루, 확성기 모양의 네네, 글자. 확성기 모양 이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패터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관한 시를 쓰고 있어. 그리고 우리 성냥이 등장하는, 우리 집 이 성냥이 등장하는 시를 써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확성기 모양의 글씨 이야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그때 그 아담들 알고 표정을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어떤 표현인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되게 무심하게 툭 던지는 천재 앞에서 느끼는 그 노력형 예술가의 모습 같은 거 자기는 며칠을 걸쳐서 수정하고 막 이랬는데 그 저 아내가 듣자마자 확성기 모양 글씨도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무심하게 툭 던지는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지? 난 그거 며칠 동안 수정해서 쓰고 고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로라는 뭐예요? 굉장히 천재적인 영감을 주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예술 자체에 대한 은유인 거죠. 이제 패터슨은 매일매일 시를 쓰는 어떻게 보면 노력형, 매일형, 그러니까 시어를 수집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영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나세요 혹시? 시작할 때 이제 패턴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사건 없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패터슨 시에서 패터슨이 겪는 일인데 그런데 드라이버 패터슨이 겪는 일인데 매일 아침으로 시작을 해요. 하루가. 그죠? 매일 아침에 뭘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겪는 일이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침대에 이렇게 둘이 누워 있다가 시계를 보고 이제 딱 일어나는데 알람 없이도 번쩍 일어나는 것이 패터슨의 일상이었어요. 6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꼭 일어납니다. 시계를 보면 일단 딱 보면 6시 10분, 15분 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날부터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내가 자고 있는데 이제 먼저 딱 깨는 거죠. 그래서 뒤척뒤척 하면 아내가 일어나서 꼭 한마디씩 해요.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요. 쌍둥이를 본 얘기를 해요. 쌍둥이. 그죠? 생각나시죠? 꿈에 쌍둥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날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패터슨의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쌍둥이들. 네, 쌍둥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음. 이 작은 도시에 쌍둥이가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다는 것도 사실 이상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날부터 쌍둥이를 매일 한 쌍 이상씩은 봅니다. 제일 먼저 본 쌍둥이가 할아버지 쌍둥이였어요. 할아버지 쌍둥이도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할아버지 쌍둥이 왜 보기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애들 쌍둥이는 우리 눈에 잘 띄잖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살던가 네, 아니면 돌아가셨던가 뭐.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쌍둥이는 사실 같이 있는 거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가장 드문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할머니 쌍둥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소녀도 쌍둥이였던 거예요. 생각나시죠, 꼬아저씨? 네. 시 쓴 소녀도 쌍둥이였잖아요. 소녀. 네네네네. 네. 쌍둥이들이 눈에 알지 못해 영혼 없는 대답을 예, 이렇게 하시깁니까? 네네. 네, 유난히 쌍둥이를 자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매일 쌍둥이를 보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쌍둥이라는 시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패터슨에게 쌍둥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도 아내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뜹니다. 이때는 은코끼리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에 있었다는 은코끼리 얘기. 이제는 어때요? 코끼리 문양이 나타나면 눈에 띄겠죠. 이게 이제 시어와 시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고요. 로라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죠. 뭘 하나요? 로라가 하는 일이 뭐죠? 빵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데. 네네. 빵도 만들고요. 컵케이크 만들죠. 그거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또요. 그리고 좀 그림 그리는데 걸려있는 그림의 수준이 약간 물음표 있는 그림들. 네, 강아지 그림도 그리고요. 네. 또
네, 가가지 그림도 그리고 또 그냥 그림 그려서 걸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게 막 커튼도 칠하고 옷도 만들어 입고 막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무서워요. 네, 네, 그쵸. 뭔가 요라는요, 요리도 또 막 매일 새로운 걸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매일 새로운 요리를 어떻게 보면요, 요 로라는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 이번에 뭐 할래 하는데도 성공한 경우도 별로 없고 어쩌다가 이제 컵케이크 한 번 성공해서 얼마 벌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느 날은 막 갑자기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며 고가의 기타를 주문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라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는 별로 없어요.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아까 또 뭘 얘기한다고, 로라가? 예술이죠, 예술. 예술적인 존재인 거죠, 그 자체. 예술에 대한 은유인 거예요, 사실. 실제로 쓸모없는, 그러니까 실용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로라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즐겁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악과 요리, 디자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인데 실속 없고 사실상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인데 심지어 이 로라는 또 어떤 면에서는 기술 밀착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 맥북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인터넷과 유튜브, 휴대폰. 반면에 전통적인 시와 시어를 수집해서 글을 쓰는 이 패터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휴대폰도 없어요. 네, 휴대폰도 없어요. 그리고 복사하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시를 써놓고 그거 좀 복사해서 남겨놔라고 타이핑해서 뭐 파일로 남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는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주말에 할게.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는 이 사람은 복사하러 가는데 그 시간과 뭔가 이걸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하는 일이었던 게 이제 패터슨의 일상이었던 거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직장을 6시 15분에 출근 일어나서 저 시리얼을 늘 먹죠. 시리얼도 늘 똑같은 거 동그란 아까 제가 동그란 오레오 같은 그런 시리얼을 먹는 거예요. 동그란 이미지 있는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먹고 샌드위치를 챙겨서 도시락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한적한 곳 샌드위치 먹으면서 시를 쓰고 그리고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아내랑 먹고 또 억지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가야 되고 바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게 이 일상을 지키는 패터슨의 어떤 규칙적인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로라인 아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연필로 수첩에 문자를 쓰고 지우고 하는 이 패터슨과 기술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 근데 페르시아라는 그 고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 밀착형이어서 현대적인 어떤 문명과 문명에도 굉장히 열려 있는 자유분방한 이 로라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터슨에게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일이 뭔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는 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조로운 일상인데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이 패터슨 시의 일상은 신비로운 이미지들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고요. 로라가 다채로운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림만 놓고 봐도요. 흑백의 이미지긴 한데 이게 매일 달라져요. 처음에는 동그라미로 시작하거든요. 나중엔 직선으로 가요. 나중에 물결 무늬로 갑니다. 이렇게 매일 미묘하게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로라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 매일 다른 쌍둥이를 만나게 되는 것도 너무 신비로운 일인 거고 사실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게다가 쌍둥이 소녀 중에 하나가 최고로 멋진 시를 쓰잖아요. 전 정말 그 시 너무 좋더라고요. 비였던가요? 비? 머리가 이제 이 젖어서 내려오는 뭐 워터폴스라는 그 워터폴스에서 운율도 딱딱 맞고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은데요. 이 소녀는 에밀리 디킨슨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에밀리 디킨슨. 근데 이 에밀리 디킨슨은 19세기 여성 시인이거든요. 1830년에 이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 에밀리 디킨슨은요, 이 매사추세츠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뭐죠? 뉴저지의 패터슨처럼
패터슨이 평생 동안 패터슨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드라이버 패터슨이 패터슨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사는 것처럼, 에밀리 디킨슨은 평생 동안 매사추세츠의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년에는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조용한 열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에밀리 디킨슨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에밀리 디킨슨보다 약간 뒷세대네요.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평생 뉴저지 패터슨에서 시를 썼다면, 에밀리 디킨슨은 말년엔 자기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시를 쓴 것이었고, 패터슨도 우리가 봤듯이 자기 집과 차와 자기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시를 쓰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그런 이제 에밀리 디킨슨을 좋아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 이제 그 시인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천재적인 시인인 거죠. 그 시에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시라고 읊어줬을 때 패터슨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이 시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미지들이 시어가 되고 시 자체가 되는 것을 이제 패터슨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빵 터지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뭔가요? 걔가 그 일기장 네. 그 시집 찢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실망을 하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이 패터슨의 그 패턴이 무너지는 거죠. 시를 쓰는 그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좌절이잖아요. 좌절이고 절망이고 격한 감정이 처음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로라도 더 이상은 해맑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빠랑 산책 가. 맨날 이러고 자기가 내보낸 그 강아지인데 자기 개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개가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패터슨이 그 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시 쓰는 일이 패터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라도 잘 알고 있고, 로라도 그걸 계속해서 격려하고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이제 뭐 착오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패터슨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주말에 또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컵케이크를 완판하고 나서 꿈을 다 이룬 것처럼 막 기뻐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극적인 사건으로 영화 속 유일하게 절정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우울한 패터슨은 굉장히 극적인 사건 앞에서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또 묵묵하게 견뎌요. 그리고 마지막이 돼서는 이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계기가 있죠.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사실 시를 안 썼을 거예요. 그죠? 누구 만나죠? 예, 일본 시인인가요? 네, 일본인 시인을 만나잖아요. 다른 시인을 만나는데 이 시인은 뭐하러 이곳에 왔냐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흔적을 찾아서 온 일본인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 시인이 뭘 주냐면 노트를 주잖아요. 노트를 주면서 빈 노트가 때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 패터슨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트를 주고, 이 기회에 패터슨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의 결말인데, 마빈이라는 강아지가 찢어버린 노트로 인해서 시인으로서 패터슨이 위기를 겪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 나가서 이 일본인 시인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 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버렛이라는 그 카페에서 총격적 난동 부렸던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받아준다고 난동 부리고 막 총 쏘는데 알고 보니까 스티로폼 총이고 막 스티로폼 총알 튀어나오고 사기치고 이런 이제 그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극적인 인물도 장난감 총이었던 건데요. 사랑을 잃은 남자 패터슨과 시를 잃은 남자 사랑을 잃은 남자 에버렛과 시를 잃은 남자 패터슨이 마주친 거예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패터슨이 시를 쓰는 건 사실 사랑의 시를 쓰는 거였고, 그 절망이 그렇게 이제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인 시인을 만나는 건데요. 당신도 시인같이 전혀 안 생긴 이 드라이버를 보고 일본인 시인이 당신도 패터슨의 시인인가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요. 그죠? 굉장히 이제 영감 있는 어떤 말을 하는데, 이때 일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된 시는 레인코트를 입고 비를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막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인 시인이요. 돌아가다가 돌아서서 패터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요. 그게 뭐였는지 혹시 생각 안 하시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기? 저는 이제 인상적이어서 기억했던 말인데,
저는 뭐, 아하 그거밖에 기억 안 아, 나는데요. 어머, 아하, 맞아요. 아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하예요. 네. 아하. 말을 안 하는데, 음, 아하라는 한마디로. 그전에도 아하를 한 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말로 별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아하 하고 가요. 음,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일본의 뭔가 하이쿠 같은 느낌이나, 정말 간결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시어가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하라는 말은 사실 번역될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번역될 필요도 없는 그 한마디 식구가 뭔가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고 나서, 당신은 패터슨의 시인인가요? 말했을 때 사실 패터슨이 자기 시인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드라이버일 뿐이에요. 버스 드라이버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것 또한 어떤 영감의 순간이라든지 운명적인 어떤 시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그 만남 자체가.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패터슨의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한 시가 의미심장한데 이 패터슨이 쓴 시가 뭐냐면요. 할아버지가 불렀다는 노래의 한 구절을 시로 써요. 뭐냐면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라는 시구였어요.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근데 이제 패터슨이 하는 얘기가 그거 말고도 나레이션지 하는 게 뭐죠? 그거 말고도 이 노래에는 차라리 뭐가 될래? 차라리 호랑이가 될래? 차라리 토끼가 될래? 이런 이제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상하게 물고기 파트만 기억을 하고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사실 저는 이것도 시에 대한 어떤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초반에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분석할 필요 없는 것, 시를 감상할 때는 뭔가 하나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시가 그 시를 어떤 기억하게 되는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많은 노래 구절이 있지만 그중에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게 바로 시의 다시 쓰기 시작한 시의 출발이 됐던 것 유독 마음에 박는 하나의 어떤 구절이 됐던 것처럼 시를 닮은 그 자체로 이 영화가 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패터슨의 일상 중에 혹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한 이미지, 한 구절이 박혀 있다면 시로서의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 느낌, 시가 주는 그 느낌, 일상이 시가 되는 그것,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나가다 이전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런 이미지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사실 뭐 스토리나 인과관계가 중요한 작품은 아니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